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개편 이후 시즌4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정은이의 렛미스펙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구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주세요. 펀딩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인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지역의 천막 전문가입니다. 정의당 대전 서구 정은희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막 전문가 마음에 드십니까? 전화 올까봐 겁나네요. 네. 그 직함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개는 정의당 대전 서구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제가 우리 정은희 위원장님 처음 뵀을 때는 무슨 주민대책 뭐 그런 거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두술산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아, 네. 그거 어떻게 외워요? 네, 저도 이렇게 자주 말을 하는데도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직함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갈마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으로 마을 부엌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희망밥집의 이사장 맡고 있습니다. 오, 이사장님이시기도 네. 하시고 또 있어요? 애들 엄마? 알겠습니다. 그 천막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보통 천막 하나 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시청 앞에 치셨던 거 얼마 정도 들었나요? 천막 치는 거는 뭐 천막도 빌려오고 속에 들어가는 다른 뭐 물품들도 다 빌려오고 해서 비닐값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어요, 비닐값이? 비닐이 그 농업용 비닐이 좀 두꺼워서 이제 그걸 샀는데 네. 한 박스에 56,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면은 한 번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보통 한 두세 박스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네네. 농업용 좀 두꺼운 비닐. 네. 그래요. 뭐 지금 직함이 뭐 여러 개 있으셨고 그랬는데 뭐 맨 마지막 직함은 이제 아이 엄마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이 엄마가 왜 그렇게 천막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십니까?
천막하고 친한 건 아니고요. 뭐 천막에서 거리에서 일으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이제 현실이 있는 것이어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 지킬 게 많다. 아, 지킬 네, 게 가진 뭐. 게 많은 분이시네요. 네. 그런가요? 네, 우리 이제 개편 이후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저 프로그램 이름이 정은이의 Let Me Speak이거든요. 혹시 Let Me Speak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뭐 내 말 좀 들어줘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나도 말 좀 합시다. 뭐 이런 네. 거. let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역동사. 아.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그러니까 스피크에 투가 안 붙는. 네. 다 까먹었습니다. 네네. 기억이 좀 아련하실 것 아니, 같고. 안 하려네요. 저희 방송사상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이유 있는 외침을 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오고자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은희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천막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같이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잘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다녀온 곳은 어디였죠? 네, 오늘 우리가 다녀온 곳은 한남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59일째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합의서 이행 그리고 취업 규칙에 대한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한남대학교 지회 오성근 지회장님 만났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성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지가 이제 한 3년 조금 이제 됐거든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들은 그 이제 고용 불안이 항상 1년 내내 그냥 따라다니고 있고 쫓겨나지 않는 것,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이제 불합리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들이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꾸준히 일들은 다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후생복지 차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최하죠.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받는 만큼의 인간까지도 노동자들의 그 가치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받으니까 사람까지 최저임금 취급당하는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농성도 하게 됐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용역 근로자니까 하청업체가 또 있거든요. 한남대학교가 원청이고 그 중간에 인력 파견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거기에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터는 항상 한남대학교고 뭐 10년을 근무했던 5년을 근무했던 항상 일터는 여기인데 용역 회사는 바뀌어도 일터는 여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놓고 원청과 하청 간에 어떤 거래 형식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에 의한 거래 형태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한남대학교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조경 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죠? 일반 노무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 통신, 공연 뭐 이렇게 있는데 1년 내내 밖에서만 생활을 하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만을 표출했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뭐 이러쿵저러쿵 따지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업하다가 신다손 치더라도 비옷 입고 그냥 그 상태로 쉬어야지 되는 것이고 겨울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쉬어도 밖에서 쉬어야지 되고 안에 들어가서 쉬을 만한 어떤 그런 처지가 못 되죠. 한남대학교에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근로자들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이런 것들이 뭐 산재 처리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조합원 한 분을 9월 1일자로 재계약을 거부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년 60세가 도래됐다.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이제 해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했어요.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한 것이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절차의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정당한 방법에 의한 취업 규칙 변경이 아니었고 불법 부당하게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범죄 인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여기 이제 시설 노동자들이나 청소 노동자들한테 정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는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작년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입찰 공고를 할 때 시설 쪽에 60세 이렇게 가지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냈거든요. 과거에는 뭐 68세라든지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다 근무를 했었고 또 현실적으로 65세 뭐 67세 된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쭉 해왔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알죠. 비로소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이 취업규칙을 정년 60세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해고를 시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사람이 해고가 됐고 또 올해 한 사람이 해고가 되고 올 12월 말이면은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해고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정년 문제를 가지고 해고를 시킨다는 것이 지금 이제 원청에서 이것을 하청업체에다가 압박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취업규칙 자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교수들은 65세고 교직원들은 60세거든요. 근데 60세 뭐 62세까지도 있죠. 왜 이제 급수에 따라서 2급 이상은 아마 3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세라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교직원하고 저희들 같이 비정규직하고의 근무 여건이나 아니면은 복리후생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뭐 휴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에 휴가 저희들 없죠. 상여금 없죠. 그리고 무슨 10년을 근무했건 5년을 근무했건 20년을 근무했건 연차라는 것이 2년에 한 개씩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교직원이 정규직이면은 저희들은 이제 정규직 아닌 사람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할 것인데 아무것도 그 학교에서 주장하는 정년에 대한 문제를 교직원의 정년에다 맞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로도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이라든 이런 것들이 65세 고령자들 대우해주고 거기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영역 영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외면하고 자신들에 대한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방법이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은 노동조합이 있다가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자기네들도 정규직도 노동자잖아요. 근로자들. 자기네들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가지고 그 등록금으로 월급을 타가는 거고 저희들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일한 대가로 가져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도 노동자, 비정규직도 똑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간에 이 학교에도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위원장 출신들도 많고 간부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2015년에 파업도 했고 또 매년 집회하고 지금 올해 와가지고 또 해고자가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들보다는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뭐고 문제가 뭔가 이거를 따져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고 그것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러한 어떤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그 기덕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건지 뭐 이렇게밖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가 외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학생들도 참고 지켜보고 그냥 하다가 이번에는 해고자 문제까지 발생이 되다가 보니까 천막까지 치고 하니까 이제 몇몇 뜻있는 학생들이 한남대학교 인권수비대라는 걸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죠. 몇 명이나 한 1,000명 넘게 지금 받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힘이죠.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한테 힘이 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학생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것이 수업해야지 되고 비상 등록금 내서 졸업하면은 취업 준비해야지 되고 시험 준비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정규직들 사실 이 약한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과연 공부 시간 짬을 내고 자기네들 개인 사생활 시간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들을 양보를 해서 짬을 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용기를 내세요 하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저는 한남대학교 총장님이나 그 밑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직원들이 깊이 반성하고 깨우쳐야 된다. 뿌리 변경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몰랐어요. 그걸 왜 몰랐냐면은 작년에 한 명이 하다가 투쟁을 했으면은 그것이 또 아마 밝혀졌거나 이 사람들이 장난을 못 쳤을거나 할 것인데 작년에 해고된 사람이 좀 버티지를 못하고 자진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올 5월 달에는 가서야 취업 규칙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이제 그때서 제가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확인한 걸로 취업 규칙이 정년 60세로 변경이 된 것을 저희가 노동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면은 제정을 하건 변경을 하건 근로자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고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전 설명도 한번 해야지 돼.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16년 9월 30일자로 했고 저희들은 이것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17년 5월 달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7월 5일 날 대전지방노동청에 저희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취소를 하라는 이제 진정을 넣었죠. 그 진정을 넣어서 9월 13일 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범죄 인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중앙종합관리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60일 이내에. 그런데 이제 60일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해고자가 한 명이 또 발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노무사도 전화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노동청 몇 번씩 쫓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12월 8일에 와서 거의 90일 가까이 돼서 대전지방검찰청에다가 이제 기소 송치를 했죠. 그래요. 59일째나 이렇게 밖에서 그 천막 안에서 생활하신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우리가 이 녹음하러 갔을 때는 마침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때 밖에서 천막에서 계신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들도 이제 거의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취업 규칙이라는 게 원래 이제 사측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측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근로 조건의 한 조항인데
그거를 바꾸려면은 근로자들하고 사측하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합의서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과 상의를 한다. 이런 이제 불이익 있는 있었는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120으로 올려줄 때는 굳이 합의 안 해도 다들 오케이 할 테니까. 예. 그런데 80으로 깎는다. 그럴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그렇죠. 동의를 얻어야 된다가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인 거고. 예. 근데 그게 지금 노동자들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아까 같아요. 그 지회장님 말씀하실 때처럼 1년 후 정도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예. 사실 정년이라는 게 그 뭐 지금 청년 취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뭐 소위 일각에서는 노인네들 빨리 빠져라 그래야 뭐 젊은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는 조짐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평균 수명 지금 뭐 100세 시대 이런 얘기들도 하고 60세면은 한참 일하실 나이인 그렇죠. 나이인 것 예. 같은데 뭐 요즘 60세는 노인도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 한참 일하실 청춘인데 따지고 보면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 60대 넘어도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게 과연 좀 형평성에 맞는 건가 싶은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대학교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두 해 하셨던 분들도 네. 아니고 예. 학교에서 고용을 해주면 좀 더 좋을 텐데 왜 이거를 굳이 용역업체를 하나 건너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용역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은 그 100만 원이 노동자들한테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요. 거기서 네. 용역업체 사장님 월급도 빼야 되고 관리비도 빼야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00만 원 받아서 받은 것 중에 뭐 이것저것 빼면 한 뭐 5, 60만 원 정도가 노동자들한테 가지 않을까. 네. 차라리 그런 용역 계약을 안 하면은 100만 원이 그대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직접 고용하는 것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 간접 고용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게 여러 가지로 또 들어갈 건데 직접 고용해서 노동자들한테 그 임금을 주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학교의 위상도 좋아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것일 텐데 이게 하청업체를 굳이 끼워서 사용하면서 업무 지시는 학교에서 하고 사실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파리바게뜨 얘기에서도 봤듯이 그쵸. 제빵사들은 본사 소속인데 급여는 그렇죠. 가맹점에서 이렇게 주고 또 중간에 또 그 업체 파견업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지금 공정에서 한참 말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학교에서 고용해갖고 급여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노조 설립 관련해갖고 뭐 이런 문제들도 좀 학교 측에서 원치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아까 오성근 지회장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힘들긴 하지만은 소위 이제 청소 같은 거,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남이 싸질러 놓은 거 그 닦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로 밖에서 하는 일들, 뭐 조경이나 아니면은 설비 뭐 이런 것들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근로 여건은 어떻다고 하죠? 예,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합의서 내용에도 그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노동조합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합의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달라라고 협상을 하다 이게 잘 안 되니 그러면은 뭐 집기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고 뭐 쉬는 데도 딱히 없는 거죠.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네. 앞으로의 이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학교 측에는 전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가운데에 끼어있는 용역회사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거든요. 정말로 용역회사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라는 것은 그냥 관리비 쪽으로 이익금만 따먹고 가지 모든 관리나 근무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교 측이 원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거거든요. 그 합의서 내용 중에는 2015년 9월 21일 날 저희가 전 총장 김영태 총장님하고 우리 노조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파업을 마치면서 거기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임금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문제를 안 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정상적인 노사가족 회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노사가족 회의는 매월 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노사가족 회의에는 위원장을 추대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추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학교하고 용역회사하고 저희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이제 3자가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려면은 누군가는 앞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원장 추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위원장 추대를 적극 거부하죠. 자기네들이 위원장이 들어오면은 자기들 할 말이 없어지니까 잘못한 거 투성이 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이면서 노동법이나 또 사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하면서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틀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합의서에는 총장한테 이 회의 노사가족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총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총장의 성인을 덕해서 그 의결될 사항을 처리해 나가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에서 얘기했던 뭐 부당노동행위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예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제도만 그렇게 살려나갔더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지금까지 파업하면서 만들어진 합의서인 만큼 추후에는 파업이라든지 노사 간에 또 노학 간에 불편한 관계를 사전에 대비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 합의서 내용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에 관련해서 그 현 이덕훈 총장과 현 한남대학교 집행부는 왜 그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이덕훈 총장이 내가 합의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태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전 총장이 합의한 거지 내가 합의한 게 아니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과 개인이 합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총장 학교의 공식적인 김명태라는 개인 자연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남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모르겠다고 하면 그 총장 자리에는 왜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그 총장의 자리면 학교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본인이 다 총괄하고 부족한 데가 어딘지 보고 검토하고 도움을 줘야 할 총장이 자리인데 이렇게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의 처우나 환경들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기독교 학교인 더군다나 네, 성탄절도 이렇게 거리에서 맞이하게 하는 이런 것은 좀 더군다나 기독교 학교가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덕훈 총장께서는 경영학과 교수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경영 전문가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분 뭐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다고 하고 어렵네요. 네, 그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십니다. 그 모교이기도 한 거죠. 네, 모교 사랑이 좀 더 남달랐으면 좋겠고 경영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래도 꽃길을 많이 걸으셨네요. 학술정보처장도 하셨고 학생복지처장, 기획조정처장, 총장까지 그러니까 꽃길을 걸으신 실세신데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런데 총장님을 이제 우리 노조 측에서 이렇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쉽게 잘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오성근 지회장님이 총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편지도 쓰시고 면담 요청도 수차례 하셨는데 어떠한 답도 얻지를 못하셨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네. 편지 답장도 없으셨고 네, 아무런 카톡이라도 보내보시지. 응답이 없었다는 네,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상재 본부장님이 총장님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총장님이 되시기 전부터 우리들의 일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총장 면담을 작년부터 올까지 꽤 많이 총장 면담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보내는데 거기서는 전화로 못한다.
그냥 그 실무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총장 11월 달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총장한테 직접 제가 편지를 썼어요. 볼펜으로 써서 총장 집으로 우편을 보냈어요. 그렇게 했어도 답이 없어요. 올해도 몇 번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장이 알면서 면담을 거부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그냥 외면하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적어도 총장님이라면은 전 총장님이 합의서를 썼으면 후임 총장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예, 저번에 총장님하고 1대1 면담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남대학교 전 총장님하고 우리 한남대학교 오성근 재장님하고 맺은 합의서를 좀 이행을 해달라. 그거와 정년이 63+1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60세로 불법 취업규칙 변경한 것을 노동청에서 인지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총장님의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이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남대학교 교직원들도 그대로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교직원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용역회사 직원들이고 교직원들은 한남대학교 정직원 아닙니까? 엄연히 용역회사와 한남대학교는 정규직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년 문제가 다른데 그것을 굳이 한남대학교 교직원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퇴직금. 적립 문제를 얘기하길래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은 보통 그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가 그만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렇죠.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용차 타고 이렇게 뭐 공금으로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럴 때는 굉장히 높은 지위가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지만은 또 반대로 뭔가 책임져야 될 그 입장에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입장, 아니면은 내 말 한마디가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네. 이런저런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취해지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지회장님 말씀하실 때 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긴 거는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받으니까 사람까지 최저 인간 취급을 한다, 이런 데 투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굳은 일,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만큼의 대가와 가치가, 인권이 더 존중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바람은 이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교수 되고 교직원 됐는데 소위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뭐 허드렛 일을 하다가 나도 정직원 시켜줘,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그 마음이 결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똑같은 급여, 그러니까 그 교직원들과 똑같은 급여를 달라, 막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그렇죠. 제발 나 자르지 말고 네.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돈 많이 안 줘도 좋으니까 휴가도 좀, 나도 인간이니까 남들 가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휴가도 조금씩 주고, 네네. 그리고 여름에 겨울에 춥고 덥고 그렇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바람이지. 네, 맞습니다. 절대로 이분들이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높은 교직원들과 네. 같은 뭐 호봉이 돼가지고 똑같이 돈을 받자,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사회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성근 지회장님이 현재 한남대학교 현재 총장이신 이덕훈 총장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라고 여쭤보니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총장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총장님밖에 없다라고 지금은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 문제들을 세심하게 한번 잘 살펴봐서 무엇이 우리들 그 약자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기독교 학교에
그 정신을 담아서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제 문제는 해고자 빨리 복직시켜서 그 사람 그 고통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의 총장으로서 제일 어른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대한민국 재벌들의 A부터 Z까지 파헤쳐 봅니다. 재벌 백과사전.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았고 인맥을 형성했고 어떤 불법 행위들을 통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류현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파헤쳐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개편 이후 처음으로 방송되는 소외된 이웃들의 이유 있는 외침, 정은이의 렛미스펙 제1편을 마칩니다. 정은이 위원장님, 평소 천막 농성장에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좀 많이 떨리네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한남대학교 같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네. 뭐 저 말고도 이제 방송 말고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농성하던 때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농성하는 거를 응원 가실 때하고 마음이 어때요?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저희 월평공원 지키기 위해 천막에 오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천막 지킬 때는 재밌었어요. 네. 멋뜨개질도 네.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연대 해야 될 분들의 천막에 오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내가 뭔가를 이분들에게 뭘 해야 도움이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남대학교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천막 농성에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언론에 났는데요. 전북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국립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다는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국회도 지금 직접 고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노동 존중 이런 걸 표방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남대학교가 국립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잘 키워야 할 이런 학교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를 풀어나가는 핵심 수단인 만큼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사회적인 소명을 다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한남대학교가 이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허드렛 일 하시는 이분들이 돈도 얼마 많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학교 측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한남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은희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는 사사로움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덕훈 총장께서 신년사 때 인용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지금 한남대학교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한남대학교의 교훈은 진리, 자유, 봉사입니다. 내일은 아는 것입니다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죠. 재벌 백과사전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 방송에선 새롭게 바뀐 멤버들과 함께 효성그룹 일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